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3년에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 새로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김성헌입니다. 교수님 학력이랑 경력은 네,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학력은 2010년 3월에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학사 취득을 하셨고, 2012년 3월에 도쿄대학교에서 석사, 2015년 3월에는 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그 이후에 2015년 4월부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박사후 연구원, 그 다음에 2016년 11월부터는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조교수로 임용이 되셔서 저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 네, 사실 제 전공은 고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물질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질마다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물체는 전기를 잘 흘리고 열을 잘 전달하고 하는 도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도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다 결정하는 것들이 이 전자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전자가 각각의 물질에서 어떻게 거동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측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각각에서 나타나는 그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해하는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위상물질이라던가 그다음에 초전도, 특히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온도를 내렸을 때 이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특이하죠. 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없이 전기를 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초전도 현상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이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연구들을 해왔다라고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것들을 제가 다 풀어내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의 조금 연장선 상에서 조금 더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이 물질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만을 관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여기에 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변할지에 대한 것까지도 직접적으로 관측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사실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전자를 관측하기 위한 실험 방법으로 광전자 분광이라는 실험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자 분광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빛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은 그때 전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전자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자를 많이 뽑아내야 전자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연구시설, 대형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마침 운이 좋게도 제가 학사 과정을 했던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에는 부속 연구 시설로 그 방사광 가속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이제 그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을 때, 저 정도는 돼야 이 스케일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에 가서 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쵸. 사실 연구를 제가
그래도 이제 한 13, 14년 정도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뭐 사실 인상 깊었던 연구라는 게 뭐 제 안에서 사람들이 아주 주목도가 높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연구 내용도 될 수 있고 뭐 제 안에서 정말로 아 이거는 내가 꼭 알고 싶다라는 연구도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아 있는 연구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연구일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이제 최신의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연구가 기억에 남는데 사실 학부 졸업 연구예요. 그게 예, 학부생 때 저희도 이제 졸업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방사관 가속기가 있는 연구 그룹에 가서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뭐 다 처음 하죠. 다 처음 하는데 이 큰 장비를 써서 내가 실험을 직접 한다라는 사실이 좀 이 제 안에서 약간 뿌듯했어요. 예, 뿌듯했어서 아 내가 뭔가 그래도 이 대단한 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사실 이 학부 졸업 연구 학부생들 졸업 연구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아주 큰 기대를 많이는 하지 않으시지만은 제 안에서는 나름 재밌다라는 걸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남들보다 실험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졸업 논문 제출일이 다가오는데 아, 실험 결과가 없어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당시에 막 진짜 새벽까지 실험을 하고 하는 거를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약간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실험 결과 관측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저는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도 잘 했고 그 뒤에는 그 결과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학부생 때 했던 연구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제가 학술지에 발표하는 기회까지도 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그 연구가 좀 많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네요. 음, 네. 사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대학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차이점을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강의가 다 그냥 자국어로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를 진행을 하지 않고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도 용어들은 다 자국 언어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처음에 언어를 빨리 습득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뭐 비슷합니다. 일본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놀 거 놀고 술 마실 거 술 마시고 네, 즐겁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본 대학이어서라기보다는 학교마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이제 물리학 특수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졸업 연구를 1년짜리로 아예 그 4학년이 되면은 바로 연구실을 정해서 그 연구실에 아예 소속이 돼서 1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졸업 연구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보고 연구를 배우고 연구를 하고 직접 발표하는 기회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빨리 배워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에 관계없이 석사 과정까지는 네, 진학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하는 학생들이 제 기억에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연구를 계속하지 않고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도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그때 이제 공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석사 대학원 과정을 어, 다니면서
그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전달을 할지 하는 능력들을 키우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배우고 나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쵸. 학부생 때 저 사실 그냥 지극히 평범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다른 학생들 만나서 놀러 다닐 때는 많이 놀러 다니고 술 마실 때는 술 많이 마시고 공부해야 될 때는 또 공부도 조금은 하고 예. 그래서 뭐 필요한 만큼 그냥 내가 이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무조건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대학 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적당히 하고 놀 것도 좀 놀고 그래서 사람들을 꽤 넓게는 아니더라도 많이 만나고 네, 자주 이야기하고 하는 생활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한 가지 특이한 건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으면 유학생이죠. 외국인 학생인데 물리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 대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 지금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도 뭐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한 1박 2일 정도로 캠프를 가게 되는데 여기 OT 가는 거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과 교수님들도 참가를 하시고 하는 자리여서 그런 행사 준비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 어떤 장소 확보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비용 관련해서는 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이끌어가는 거를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죠. 네. 한국에서도 아니고 외국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말 배우기에도 좋고 네, 일본어를 그만큼 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활동들을 좀 해왔습니다. 네, 이것도 어렵네요. 네, 대학원생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예, 그 상당히 연구에 많이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제가 대학원에 처음에 딱 입학해서 진학했을 때 당시에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하면은 내가 좀 너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대학 생활을 만끽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니까 실험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도 교수님이 저희가 처음에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등록금에 이 모든 장비 유지비가 포함이 돼 있으니 장비가 고장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험을 원하는 만큼 열심히 해라. 네, 대신에 나중에 뭐가 없어서 못했다라던가 뭐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런 거를 뭐 해내지 못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등록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실험 장비도 마음껏 쓰고 필요한 물건들도 재료들도 마음껏 사서 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연구들을 열심히 수행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비단 연구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워가는 이 모든 것들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제가 당연히 처음에 학사 때 학부 과정
공부를 하면서는 뭐 교수라는 거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때는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것들, 재밌는 것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내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학부 졸업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이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해서 내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제서 이제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가 연구 생활을 조금 더 이어왔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요 연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해오는 왜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 해왔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고 사실 특정 직업을 제가 놓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게 실험하는 게 재미있고 새로운 결과를 보는 게 재미있고 이 실험하는 거에 특히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실험을 하다가 어떤 실험 결과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그 실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세계에서 자기 자신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초로 본 거고 왜냐면은 남들이 봤을 수 있지만은 공개되지 않은 결과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네. 약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학원 생활 동안에는 좀 연구에 많이 몰두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크게 흥미를 느낀 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를 해야겠다, 교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계속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어왔던 게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제가 해왔던 연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다 어떤 연구들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뭐 우리 연구실에 와서 함께 연구하는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물리학과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요 짧은 인터뷰만 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제한돼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뭐 내가 아주 궁금한 게 아니더라도 이 연구실에서 뭐 하는지 그래도 조금 알아는 보고 싶다. 아주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정말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등록금 내고 학교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